38번 가봅시다. 자, 먼저 한글을 쭉 한번 읽어볼게. 안 어려워 이거 별로. 자, 자연계는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상징들이 등장을 하잖아. 뭐 가령 이런 거 아닐까? 동양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용이 나타났어. 이러면 벌써 뭔가 좀 좋다라는 느낌이잖아. 혹은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사납게 생긴 뱀이 나타났어.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식물과 동물은 전 세계의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그리고 기념일의 중심에 있다. 왜? 상징을 제공하거든. 식물과 동물은 어떤 의식이나 축제 같은 데 중심에 있어. 상징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화는 주어진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딱 주어진 종에 대해서, 뱀이면 뱀, 뭐 곰이면 곰, 종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뱀은 존경의 대상일 수 있는데 어디선 또 싫어해. 쥐는 유해동물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중요한 동물이기도 해. 서로 다 태도가 다른 거지, 문화마다. 물론 같은 문화 내에서 개인적인 태도가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설치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치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글이 끝났거든. 설치류는 참고로 쥐를 설치류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이 글 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또 같이 필기를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문화마다의 서로 다른 태도. 뭐 어디에선 어떤 나라에선 좋아하는 건데 어떤 나라에선 싫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가 이거고. 자, 두 번째, 동식물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태도.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갈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빼놓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풍부한 상징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동식물이라고 하는 거에다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고 문학과 예술 상징이라고 딱 적으면 키워드 다 썼어. 그럼 글 끝난 거야. 됐지? 자, 이해했을 것 같고 이제 영어로 보자. 자, 또 natural world면은 자연 세상이지. 자연계라고 했던 그 단어인 것 같아. 자연계는 제공합니다. rich source면은 풍부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예술과 literature, 문학에서. 여원아, 이거 무슨 단어였지? 문학이었지. 그 밑에다가 비교 단어 하나만 적어보자. literacy라고 하나 적어보자. literacy. 스펠링 좀 깔끔하게 써줄까? literacy. 얘는 무슨 뜻이냐면 교양이나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 자리에 들어갈 말이 리터러처냐 리터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에 게 정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자, 밑에 거 Plant and animals are central. 식물과 동물은 중심입니다. 어디에서? 신화에서, 춤에서, 노래, 시, 제사의식, 축제, 휴일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는 문장인 것 같고. 가라, 자는 거 아니지?
The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the given species. 우리가 이제 고등 영어 하다 보면 species란 단어를 진짜 많이 봐. 저게 사전적으로는 종이거든, 종. 그러니까 이제 동물 종, 식물 종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데, 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헷갈리면 안 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given, 주어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주어진 종, 주어진 종. 자, 서로 다른 문화는 exhibit 할 수 있다. exhibit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전시하다 많이 생각하거든. 근데 꼭 전시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보여주다라고 해석해보자,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는 opposite, 반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반대 태도. 아까 해석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 상반되는 태도.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toward, 뭐를 향해서? 어떤 주어진 종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서진아,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준대. 그러면 보편적인 거야, 아닌 거야? 그렇지, 보편적이지 않은 거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대잖아. 자, 밑에 거. Snak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뱀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변형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제 연결사 어떤 거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꽤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네이크, 구체적인 대상이잖아.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사실 for example, for instance처럼 예시를 말하는 연결사를 고르는 게 어렵진 않아. 딱 대놓고 나서 이제 말하면 어렵진 않은데 가끔 가다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상이니까 예시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뱀들은 are honored. honor이라는 말이 명예거든. 보통은 명예인데 honored니까 이제 명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 뱀이 명예롭게 만들어져? 그럼 말이 좀 이상하니까 바꿔야지. 숭배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책 밑에 한번 봐봐. 뱀들은 뭐 한다 이렇게 써있나 봐봐. 이런 느낌으로 써있지. 그치? 나는 지금 책이 없어서 못 보는데. 예를 들어서 뱀들은 언어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어떤 문화에 의해서는 언어되어진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거나 뱀들은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좀 병렬이야. hated라는 말하고 honored라는 말하고 병렬이거든. 그래서 뱀들은 증오를 받기도 한다. hate가 싫어하다잖아. 싫어함을 받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others는 어떤 문화, 다른 문화야. 다른 문화를 나타내는 거야. 다른 문화. 얘를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어. other cultures. other cultures로 바꿨을 수 있겠지. 자, 계속. 잠깐만. 이게 배터리가 다 됐어. 잠깐만.